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럽과 아프리카 여정에 관해 저는 항상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행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행문을 쓴 것을 이제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이제 여기에 게재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유럽의 여러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렇게 이제 북유럽뿐만 아니라 남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전반적인 유럽 여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여행은 자유롭게 못하지만 함께 나누면서 좀 세계를 살펴보고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서울시와 충남도 이제 민방위 예비군 등 통일 안보 교육을 주로 맡았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 단위로 가서 통일 안보 교육을 했고, 또 이제 충청남도도 각 이제 면소재지까지 다니면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기가 돼서 이제 유럽을 방문하게 돼서 유럽에서 이제 평화, 통일, 안보에 관한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함께 세미나도 갖고 또 제가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특히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이제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방문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저희 대학 교직원들 한 34명 함께 이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순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카타르를 향해서 5월 24일 9시 30분 우리 일행은 출국 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카타르 수도인 도하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마침 아랍어 간판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랍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카타르에는 아랍어가 통용되고 영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카타르를 방문하고 리비아로 가는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사막과 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제 오후 1시 30분에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리비아 수도는 트리폴리, 인구는 약 175만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리비아가 550만 명이고 면적은 175만 9540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8배나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리비아는 공식 국가 명칭이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요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 영어, 이태리어도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종교는 순니파 이슬람교가 97%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전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리비아의 트리폴리 공항에서 무사히 도착한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이제 1시간여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베풀으신 선교 여정에 감사하며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향해 이르겠습니다. 카사블랑카로 가는 비행길은 바다와 사막과 구름과 태양빛이 어우러진 아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편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3시간여 달려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모로코에서 5월 26일 수요일 저는 새벽 2시에 깨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모로코 선교 여정을 잘 지켜달라고 하면서 노트북에 기획문을 또 써나갔습니다.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의 인구는 약 146만이고 모로코의 전체 인구는 3,400여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약 3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로코 국민 1인당 GNP는 약 3,000불 정도로 발전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은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밀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문화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모로코를 중심으로 4개 나라죠.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기. 이 나라들을 마그립 4개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그립은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한다고 하죠. 저는 모로코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하늘 아래 한 편의 시를 써서 제가 이제 세계로 하나로 달리는 진리의 빛, 이 시집에 싣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2010년 5월 27일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 이제 지브랄타 해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객선은 지브랄타 해협의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들이 때를 기어 경쟁을 하며 파도를 가르고 있었고 돛담배는 여유있게 지중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앞바다의 등대가 홀로 서서 항해하는 배를 안내하고 있고 갈매기 떼들이 파란 물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여 맑고 파란 바다 지중해를 달리며 스페인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중해 연가라는 한 편의 시를 써서 제가 또 제 시집에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5월 27일 11시경 스페인에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간단히 입국수업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스를 알리는 그라나다로 향했습니다. 큰 나무들은 없지만 푸르른 산과 들이 아름다웠고 온화롭고 평화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특히 스페인은 프랑코 총독이 이끄는 군부의 승리로 끝나게 돼 1975년 총통 사망 시까지 독재 정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 정열의 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스페인을 떠나서 다시 포르투갈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29일 아침 7시 30분 우리 일행은 호텔 강당에 모여 간단히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포르투갈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르크나무, 올리브유나무, 소나무 숲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특히 올리브유의 원산지라고 하죠. 오후 8시경 테루강을 건너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며 포르투갈 전체 인구는
약 10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토 면적은 92,131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5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요 도시로는 수도 리스본과 함께 포르토, 코임브라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매우 매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양 생활을 했던 나라로 뛰어난 해변 휴양지, 멋진 도시와 자연 경관이 올리브 농장과 함께 포도원, 밀밭 사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땅끝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나누고 포르투갈 땅끝 마을 까보다로카로 향했습니다. 유럽의 땅끝 마을, 지구의 맨 서쪽 땅끝 마을이므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서양의 세찬 바람, 삼각 파도가 몰려오는 가운데 십자가탑 앞에서 하나님께 저희들은 땅끝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 있기 전에 제가 저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땅끝 마을에 정말 예배였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땅끝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산책도 하고 대서양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전통 음식점에서 빵, 문어밥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7시간의 고속도로를 날려 천년의 고도 톨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5월 31일 이제 톨레도의 강당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후에 11시경 톨레도시 전망대에 가서 톨레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따오강이 톨레도시를 감싸고 있어서 톨레도시는 처녀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따오강은 프랑스, 스페인을 연결하는 피레네 산맥에서 흘러오는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스페인 삼위일체설을 인정했던 종교회의가 열린 곳인 톨레도 대성당이 보였고 산토토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도 좋은 명성지들을 보면서 저는 남유럽 하늘의 빛으로 이런 시를 남겨서 또 제 시집에 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또 포르투갈 북유럽 중동 지역을 순방을 마치고 6월 2일 우리 일행은 이제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보니 너무나도 이번 우리 사이버대학에 교진과 함께 했던 이 여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귀중한 여정이다. 앞으로 이슬람권이나 또는 이제 믿지 않는 세계 각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또 각 국가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도 복음의 절대성은 같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효율적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북유럽은 물론 남유럽 또 아프리카, 중동 또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몽골, 동남아 각국에 다니면서 세계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선교적 차원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제 정말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